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배터리 최태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어, 그 양자정보통신기술 표준 기술 개발이고요. 발표 순서는 저희 과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ITUT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진행 상황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고 또 시장 내에 어떤 반영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이게 지금 양자 쪽 표준화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아니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여서 향후에도 도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보면 양자 기술 표준이 아니라 양자 정보통신 기술 표준 개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알고 있는 양자 기술이라고 하면은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센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 양자 컴퓨팅 기술이나 양자 센싱 기술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양자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 연구 단계여서 표준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단지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양자 암호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통신에 적용을 해서 안전한 어떤 정보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양자 암호 전송 분배 기술은 지금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표준은 일반적인 양자 기술에 대한 표준이 아니라 양자 암호를 분배를 하는 데 필요한 표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크게는 두 그룹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양자 암호 키 분배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술 표준 개발과 양자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술 표준 이렇게 둘로 나눴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제안할 때는 양자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표준이 어느 정도는 3년 정도 기간이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년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QKDN 관련되는 표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급하게 스킵을 했었는데요. 양자 키 분배 기술이 있고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기술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QKD라고 하는 양자 키 분배 기술은 양자 키를 생성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장비들과 장비들 사이를 연결해서 이 키를 생성한 키를 사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응용에게 키를 제공을 해주면은 이 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안전한 통신을 하게 해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성되는 양자 키가 양자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해킹이 거의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키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통신할 경우에는 안전이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초기에는 이 QK 양자 키를 생성하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그냥 포인트로 연결해서 그 위에 응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응용들이 이 양자 키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포인트로 돼 있는 조합을 필요한 개수만큼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양자 이 기분배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포인트 시작해서 나중에 네트워크 메시 네트워크화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양극기 분배 쪽도 포인트에서 네트워크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 작업을 이제 그 통신 쪽에서 인터내셔널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ITU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그리고 그 기술의 확산 이런 부분들을 이 표준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자세하게 연차별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QKDN의 그 구조나 그 요구사항 표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핵심 표준을 한 몇 가지를 개발하고 그 핵심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상세 세부 기술 표준들을 개발했는데요. 그게는 뭐 SDN을 접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AI, ML 기술을 접목하기도 하고 QS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장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 표준 개발들이 차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제안을 했을 때 표준 제정을 여기 최종 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인을 6건, 개발 6건, 제안 5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정도의 표준 개발을 3년 내에 하는 게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도전적으로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표준 그 3년 개발 결과를 다행히 이 저희들 제안했던 도전적인 목표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초과하는 형태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어떤 그 우선가나 이런 쪽에 그 선정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QKDN 표준 그 상황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여기 한 34개 정도의 표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Y로 시작하는 그 분호가 새겨져 있는 표준들은 개발이 다 끝나서 지금 이제 그 퍼블리시까지가 완성이 된 표준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 에크로님으로 돼 있는 QKDN 그리고 어떤 닉네임으로 돼 있는 표준들은 아직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 크게는 그 ITUT 내에 여러 개의 스터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QKDN 관련되는 주요 그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쪽은 스타디그룹 13에서 통신 그 퓨처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 스타디그룹 13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타디그룹 13에서 개발되어 있는 표준들이 주로 요구사항, 유스케이스,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그 표준들입니다.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프로토콜 표준들은 스타디그룹 11에서 프로토콜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안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스타디그룹 17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QKDN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주로 그 리딩 그룹인 13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17과 11에서 연계를 해서 표준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좀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가장 핵심 표준이 Y-3800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KT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2018년 처음으로 QKDN에 대한 표준을 제안을 해서 제정을 그 다음 해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펑셔널 아키텍처, 그다음에 펑셔널 리퀘어먼트 표준이 이루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세부 표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QKDN에 필요한 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 QKDN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컨트롤 매니지먼트에 대한 표준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표준들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QKDN이 하나의 단독 그 네트워크인데 이게 확장이 될 경우 규모가 확장이 될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이에 인터워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워킹에 대한 표준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그 유저 사이드까지 확장을 하는
그 QKDN과 난 QKDN 사이의 어떤 인테그레이션 이슈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서 표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표준 그 진행 사항은 한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실제 이 개발됐던 표준에 대한 간단한 요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QKDN의 구조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QKD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게 어떤 구조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조를 정의를 하는데 초창기 한 2년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참여하는 여러 그 참여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많은 디베이트를 거쳐서 이루었고요. 여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 스위스, 미국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모든 나라들이 양자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준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 이해 충돌들도 있었지만 만들어진 표준은 여기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게는 그 퀀텀 레이어, 피지컬한 레이어가 있고 전통적인 저희 그 네트워크 레이어는 그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QKDN에서는 그 사이 하나의 레이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 퀀텀 키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에서 필요한 매니지먼트 레이어로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퀀텀 레이어도 그 퀀텀 레이어가 퀀텀이 특성이 달라서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 플레인의 싱글 데이터 플레인이 아니라 그 QKD를 생성하고 그걸 전달하기 위한 그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QKD 링크가 있고 그 위에 컨트롤하기 위한 클래시컬 링크로 해서 퀀텀 레이어도 이렇게 두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괄하는 구조가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구조 내에서 아까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그 다음에 컨트롤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레이어별로 추가적인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대한 표준인데 키를 생성된 그 양자 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QKDN 네트워크 내에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앤 매니지먼트는 이 QKDN 네트워크 전반적인 제어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표준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여러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시저들 중에서 주로 뭐 관리라고 하면은 제어 관리라고 하면은 장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성능 관리를 어떻게 하고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동일하게 이 QKDN 내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fault management 장애 관리 부분 그리고 performance management 이런 프로시저들이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매니지먼트 일반적인 표준에 그 SDN을 적용하는 확장 표준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QKDN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그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네트워크에서 당연히 저희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 컨퍼런스 통해서 5G, 6G 여러 이제 네트워크들 IoT 네트워크들을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네트워크 내에서 의미 있는 그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은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KDN 내에서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표준들 그리고 그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QoS 어슈런스 보장을 위한 표준들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ML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ML 적용에 대한 확장 표준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 이 QKDN 사업이 이제 실제 제대로 서비스가 될 때 여러 이제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들이 연계가 되고 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텐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QKDN의 코어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진행된 이후에
그 추가적인 표준 방향에 대한 논의가 그룹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 주요 이제 퓨처 그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템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QKDN 인터퍼러빌리티라든지 QKDN 프로토콜 개발이라든지 AI ML을 적용하는 이슈라든지 유저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인테그레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퀀텀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 형태의 퓨처 디렉션들이 챌린지들이 아이덴티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QKDN이 한 개가 아니라 멀티플 QKDN에 있을 경우에 그 인터워킹에 대한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표준 정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ML을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한 ML 기반의 그 펑셔널 아키텍처 정의 부분 등등 해서 그 퓨처 디렉션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 개발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iTune에는 조금 전 그 발표자께서 그 특허권이 사실 없다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물론 그 3GPP나 아니면 일반 그 디팩토 표준 단체처럼 뭐 MPEG이라든지 IEEE 이런 쪽에서는 특허풀 이용해서 그걸 이용으로 어떤 그 비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는데 ITU는 그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체이기 때문에 표준 특허를 선언은 하지만 실로 그거를 그 비용으로 같이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표준에 대한 어떤 기술 주요 부분, 코어 부분들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진행을 했고요. 과제 내에서도 저희 기관 내에 한 2건의 표준 특허를 선언을 하고 지금 아까 후보 단계로 출원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등록까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과제의 모토가 사실은 표준이 그냥 그 적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그냥 그 종류로 만들어진 어떤 표준 문서로서의 의미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적용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KT에서 그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그 시범 사업에 이 양자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내에 이제 실제 양자 암호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 여러 그 유스 케이스들을 그 서울하고 대전 간 그리고 제주 몇 군데 그 필드 트라이얼을 했었는데 그 트라이얼에 들어가는 그 양자 그 QKDN 그 컨트롤 매니지먼트 부분을 저희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적용을 해서 장비를 개발해서 실제 시범 사업에 적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암호 기술을 여기 조선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사적인 어떤 목적 아니면은 재난재해의 어떤 그 적용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제주 내에서 어떤 그 트래픽 관리 쪽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어떤 시범 사업 내에서 이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화상 회의 같은 데서 지금 현재는 그냥 그 모든 크립토그래피 서비스죠, 뭐 TLS라든지 PKI 시스템을 쓰는데 향후에는 이런 그 양자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상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여러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퓨처 챌린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이 저희 그룹 내에서 표준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주요 부분으로 그 유저 네트워크, 그러니까 5G나 6G 네트워크하고 어떤 연계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그 퀀텀 네트워크 내에서 퀀텀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암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터넷처럼 퀀텀을 기반으로 했던 네트워크가
향후에 구축된다고 했을 때 그 퀀텀 네트워크를 위한 어떤 표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이제 막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즈 네트워크하고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한 어떤 한 노력으로 여기 보시는 건 중간이 어떤 QKDN이라고 보시면은 QKDN은 아직까지는 이 저희들이 실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자율자동차가 되었던 IoT 디바이스가 되었던 여기까지는 그 QKD의 비용이나 기술의 어떤 복잡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 단말에서부터 단말까지 통신이 돼야 되고 그게 안정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QKD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제한된 영역인데요. 그거를 확장을 해서 최종 단말까지 그 QKDN의 어떤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있던 엔드투엔드의 QKDN하고 난 QKD의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표준 작업을 지난주에 사실 SG13에서 표준이 막 2주간 끝났는데요. 거기서 신규 표준 아이템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고 이 작업이 아마 향후에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퀀텀 네트워크 부분인데 퀀텀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단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드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주간 회의에서 저희들이 어떤 신규 작업을 하기 위한 테크니컬 일반 표준이 아닌 레커멘데이션 아닌 테크니컬 리포트 형태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 최종 목표의 실적을 보시면 관로 안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참여 연구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좀 많은 실적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그 노력을 평가를 받아서 우수성과 선정이 2022년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